자, 조용히 해요. 걔 수염이 매력. 얘 모양이 수염 생겼던데. 준우보다 수염이. 클리닉 시간에는 잠깐 문제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이 급하게 문제를 풀어갖고 선배들한테 좀 보내줘야 돼서. 넌 일찍 출근해서 계속 문제 풀었어. 답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요. 저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력까지 했군요. 맞습니까?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자기력까지 했대요. 자, 그리고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봤죠. 자,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응용하기 위해서 우리 자기력이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책에 뭐 순서가 엉망진창이라서 그걸 뒤에 거를 앞에다 땡겨다 갖다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 내용으로 자, 우리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응용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응용 부분. 우리 손가락 약속은 다 지난 시간에 다 기억하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응용을 한번 봅시다. 자, 전자기 유도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죠. 다음에 팔 되게 길다. 응? 자, 전자기 유도의 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둘은 짧은데 선생님도 짧은데.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의 응용을 한번 볼게.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선이라 되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로 이런 걸 한번 볼게. 전체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거야. 자, 왼쪽에는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 그림 그리다가 이게 더 필요해요 라고 하고 했을 거야. 그치? 자, 여기에 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있어요. 자, 이런 도선이 있다라고 해요. 이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자, 이쪽에 자기장을 수직하게 지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현재 얘가 속해 있는 이 길이는 X만큼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에 현재 자속은 얼마가 될까요? 자속은 어떻게 구하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이때 자기장 세기는 B라고 해. 자기장 세기 곱하기 자기장 속에 포함된 코일의 넓이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B 곱하기 얼마? 속해 있는 넓이는 얼마가 되지? LX가 되겠지. 자,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이때 얘를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당겨서 바깥쪽으로 당길 거야. 일정하게 당기고 있대요. 일정하게 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되겠지. 맞아요? 외력이라고 할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해. 이런 힘에 대해서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얘가 안 나오려고 개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이 힘이 바로 자기력이야. 우리 자기력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도 한다 그랬지? 옛날 표현으로 전자기력이라는 표현도 쓴다라고 얘기했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런 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나타난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고사가 몇 월면을 모의고사요? 3월, 6월, 9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거는. 시험이 없는 달은 언제예요? 시험이 없는 달?
4월.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잖아. 5월 달에 기말 볼 가능성이 높지. 중간고사, 1차 고사. 누나가 그 다음에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학교마다 좀 달라서 6월 또는 7월. 7월 잘하면 7월. 8월. 10월 달에 기말고사 있지. 11월 10월 달에 중간고사 있고 11월 달에 3학년은 모의고사 있고 딴 학년은 모의고사 없고 거의 매달 시험 보내. 8월 달하고 정확히 8월 달, 12월 달도 기말고사 했던가 8월 달, 1월 달, 2월 달은 정확히 없어. 모의고사 수준이 어려워요. 수능 수준 난이도요. 모의고사 수준을 갖고 수능 난이도를 조절을 해요. 이렇게 내봤는 보통 이제 9월달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점수가 나왔다 이런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못 보면 수능이 좀 쉽게 나와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못 보면 수능 수준을 좀 쉽게 내주겠지. 전체적으로 못 보는 게 다 같이 영점을 받읍시다. 근데 앞으로 근데 어려운 시험이 많이 없을 거야. 왜요? 킬러 문제 다 없애기로 했잖아. 근데 그건 선생님 볼 때 되게 잘한 짓이야. 윤조씨. 왜 잘한 일이라고 하냐면은 보통 이제 시험을 볼 때 안다 모른다를 갖고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네. 공부를 했으면 알아야 되고 공부를 못하면 모르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현재 수능은 어떻게 많이 나오고 요즘 TV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대체로 물리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푼다가 중요해. 그러니까 뭐 배배 꽈갖고 그거를 학생들이 풀기 진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풀게끔 해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아이들이? 알아도 틀려. 알아도 틀리면 그냥 수능 스타일로 연습한 친구들, 특히 뭐 이제 학원에서 연습한 경우 학원, EBS 교재로 연습한 EBS 교재 형태 이런 식으로 출제해 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뭐 특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풀어도 1시간 넘게 푸는 문제들도 있어 실제로. 방법을 처음에 못 찾아내면은 그래. 선생님들이 몰라서 틀리겠니? 비비 꽈놔가지고 문제를 뭐 희한하게 푸니까. 근데 학생들이 그걸 풀려면 알면 가서 바로 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불합리하다. 반면에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있었지. 학력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푸는 문제야. 풀어서 답이 나오면 답을 찾는 거고 못 풀면 못 찾는 거야. 공부에 관심 갖고 조금만 하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게끔 나왔거든. 근데 만점이 없었어. 한 번도. 왜냐하면 340점 만점인데 340점 만점인데 시험으로 320점 만점이고 한 문항당 보통 거의 평균적으로 1점이야. 약 320문제를 푼다고 봐야 돼. 수학은 2점짜리도 있었지만. 나머지 20점은 체력장. 니네 체육 시간에 체력 검증하는 거 있지? 넓이 뛰고 턱걸이 하거나 뭐 엎드려 뻗쳐 팔굽혀펴기 하거나 이런 거 하잖아. 윗몸 일으키기. 그것도 점수화 시켜갖고 그걸로 학생들 체력이 얼마큼 됐냐를 점수로 줘갖고 15점에서 20점 만점까지 줬어. 근데 선생님 학교 와 진짜 옛날에 예체능 하면서 예전에 음악 미술 빼놓고는 다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 학교 시험 볼 때 15개인가 16개 과목을 시험 봤거든. 자, 지금 과목 수만 줄여놨지 푸는 걸 어렵게 갖고 학생들 괴롭히는 거지. 차라리 많이 보고 쉽게 내는 게 좋아. 수능은 만점 나오는데 얘는 만점 안 나오잖아. 학력고사 만점이 없었거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가 자속이래. 여기서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유도 기전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패러데이 유도 법칙에 의하면 자, V라고 쓸까? 2라고 쓸까? 2라고 쓸게. 2라는 값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라고 했거든. 근데 요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지?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라고 했었어요?
시연아, 마이너스 무슨 의미야? 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그렇지. 무슨 법칙? 렌즈. 렌츠 법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 500원짜리 넣고 100원짜리 하나 줄까? 네. 자, 그러면 칭찬해주고 싶은데 표현해줄 수 있는 게 100원짜리밖에 없네. 자, 그래서 이건 렌츠 법칙이야. 그럼 부호는 크기를 얘기할 땐 쓸 필요가 없겠지. 전류 방향만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쓴대. 2라는 값은 감균 횟수 몇 분 감겨 있죠? 한 분 감겨 있죠? 자,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L 곱하기 X가 되는데 자기장 세기하고 이 도선의 길이는 안 바뀌어. 밖으로 나오면서 누가 점점점 작아지지? X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얘기할게. B 곱하기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X의 크기라고 얘기할게. 시간에 따라서 X가 변화된대. 이건 뭘 의미할까? 시간에 따라서 X가 변화됐대. 그게 바로 속력을 의미하게 되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B 곱하기 L 곱하기 V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유도전류의 세기를 보자. 렌츠 법칙에 의해서 자, 렌츠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 얘는 바깥으로 나오면서 B는 일정하지만 면적이 점점 어떻게 되니? A가 점점 줄지. 주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게 렌츠 법칙인데 그걸 잠시 후에 이용해보고 일단 크기부터 보자. 유도전류의 크기는 온 법칙에서 얼분의 기전력 크기 2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얼분의 B 곱하기 L 곱하기 V라고 얘기하고요. 전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결정하자. 얘는 phi B라는 게 항상 어떻게 하고 싶어? 일정하고 싶어.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변하거든. 근데 일정하려고 노력은 해. 오케이? 자, 그러면 면적이 빠지면 밖으로 빼면 A가 감소하지. 그럼 얘가 일정하려면 B를 어떻게 해줘야 돼? B를 증가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 콜 안에서 들어가고 있지. 그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도선을 따라서. 이해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얘는 안 나가려고 하지. 얘가. 요 지금 빨간 아이가 안 나가려고 해. 맞아?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들어가고 있지. 힘은 왼쪽으로 받아야 되겠지. 엄지 방향이 전류 방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때 얘가 배터리 역할을 하게 돼. 얘가 유도 기전력 자리를 주게 돼. 유도 기전력 자리를 주게 되고 이쪽이 무슨 극의 역할을 하게 돼?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유도 전류의 세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방향까지 얘기해봤다. 그때 제가 받는 힘을 한번 보자. 도선이 받는 힘은 자 꼼짝 말아나 FB 아니다? 뭐 내놔? 빌 내놔가 되는 거야. 그래서 F는 B 곱하기 I 곱하기 L이야. 여기서 I 구했네? I 구하면 얘는 얼마가 되지? 얼분의 B 제곱 L 제곱 V가 돼버렸다라고 해. 오케이? 이게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야.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서 열이 발생해. 출열을 한번 보자. 출열을 P라고 할게. P는 V 곱하기 I 또는 I 제곱 얼분의 V 제곱 이런 꼴로 썼거든. 그래서 얘는
기전력 곱하기 i가 줄열이 돼버려.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얼분의 E라는 녀석은 BLV, i라는 녀석은 얼분의 BLB가 되니까 얼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한편 이 힘이 외력에 의한 인류를 한번 보자. 외력에 의한 인류를 살펴보는데 인류는 힘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 힘 얘잖아. 속력 곱하면 어떻게 돼? 얼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 되는 거지. 똑같네. 외부에서 해준 일만큼 소모하기 때문에, 소비하기 때문에 속력이, 즉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진짜 잘 외워져 이거. 모양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다라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앞으로 유도 기전력은 뭐라고 외워두냐? 브라보. 맛있는 브라보. 오케이? 브라보. 그러면 전류는 얼분의 브라보. 오케이? 얼분의 브라보야. 자, 그러면 힘은 얼분의 브라보야. B제곱 L제곱이니까 브라브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줄열 또는 일률은 얼분의 그래 브라보야. 이것만 기억해 두면, 자, 어디로 날아갔어? 이것만 기억해 두면 땡이다. 아시겠어요? 이것만 기억해 두면 갑입니다요. 유도기전력은 뭐라고요? 브라보.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얼분의 브라보. 힘은 얼분의 브라보. 인률은 얼분의 브라보다. 그러면 다른 형태도 똑같은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오케이? 다른 형태도 똑같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식들은 필기도 안 하고 체크도 안 해놓고 얼분의 브라보 니들이 어떻게 할 거야. 나쁜 시기야. BRV. 지금은 헷갈릴까봐 딴 건 얘기 안 해줄게. 진상과학고 계셨던 선생님은 그렇게도 해주는데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얘기 않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디귿자 형태로 생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 무한히 있어. 여기 저항얼이 있고, 자, 여기에 도체 막대를 갖다 놨어. 이건 막대를 갖다 놓은 거야.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 L이라고 할게. 가만히 놓고 이거 당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줘 보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기장 걸어줬다고 할까? 오케이? 자기장 방향이 바뀌면 전류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크게는 아무런 영향 안 줘.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때 지금 있는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하자. 얘를 일정한 속력으로 당기고 있어요. 일정한 속력 V로 당기고 있대요. 현우 졸립네? 응? 이쁜 현우가 졸고 있어. 응? 대박. 자, 일정한 속력을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속을 한번 구해볼까? 자속은 얼마지?
B 곱하기 A 똑같아. 그치? 얼마가 되니? B, L, X가 돼버렸지. 그쵸? 자, 그러면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자, 얘는 2라고 하는 값은 부호 빼버리기로 했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가 되는데 얘는 B 곱하기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쓰기로 하였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얘는 뭐라? 속력이 되겠지? 브라보야. 자, 이 아이가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유도 기전력짜리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를 보자.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I는 얼분의 2지. 그러니까 뭐가 돼 얘? 얼분의 브라보가 돼버렸지. 그대로 내려 쓴 거야. 이거 선생님이 좀 이따가 과학고 형들 시험 본 문제 한번 보여줄게. 나온단 말이야 그대로. 놀랍지만 나와. 근데 바로 써먹는단 말이야. 뭐 I의 값을 구하시오. 뭐 I 값 구하라는 거. 좀 전에 쌤 풀고 왔어. 힘을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야, 옷 다 드러나. 너무 추워요. 추우면 온도 낮추면 되지. 높이면 되지. 높이면 냄새 난다는. 냄새나. 바람 세기가 셌네. 풍량 선택. 약으로 해줬어. 에어컨이 집에 것도 똑같은데. 에이. 여기 불어갖고 선생님이 1,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떨어뜨려서 꽝이야. 이게 더 신기하지 않냐?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졌는데 잡았어. 또 떨어졌어. 1,000원 이제 1,000원 내놔 네가. 둥그런 게 그렇지. 그래갖고 연필 보통 육각이나 팔각 이런 형태로 생긴 연필들 있잖아. 그게 특허야. 굴러가지 말라고 만든 특허야. 신기하지 않니?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특허야. 굴러가지 말라고. 아니 그거는 이거 누르려고 하는 진짜요? 다 특허야 그거. 그 다음에 연필 중에 뒤에 지우개 꽁다리 달린 거 있잖아. 더하기. 그것도 특허야. 어떤 사람이 지우개를 하도 잃어버려갖고 지우개 끝에다가 연필 끝에다 지우개 달면 편리하겠네? 그거 안 편리해요. 근데 지우개가 너무 나쁜 거 달아줘서 그래. 좋은 지우개는 어떠니? 지우면 금세 닳잖아. 아니 연필 중에 이거 거의 이 심 빼고 나머지 전체가 다 지우개 있는 연필을 살까요? 그럼 깎으면 버리잖아 지우개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뒷부분 이렇게 다. 지우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의 세기인데 이번에는 방향을 보자.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 B 값을 보니까 B 곱하기 A인데 항상 어떻게 하고 싶어 하지? 일정하고 싶어 하지. 일정하고 파. 근데 얘는 면적이 늘어나잖아. 그럼 B를 어떻게 해줘야 돼? B를 감소시켜줘야 되겠지. B가 지금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감소시키는 방향. 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자기장이 지금 내려오는데 말이야. 얘는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일정한 힘을 줘서 당겨야 되거든. 이거에 대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간다는 것은 자기력이 어때? 안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지. 안 나가려고 버팅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자기장 내려가 안 나가려고 해. 그럼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겠지. 그럼 얘가 플러스 극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배터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게도 설명해 줄 수 있어. 오른손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안 알려줄게. 왜 자꾸 말? 헷갈릴까 봐. 미안해. 왼손은 이거였지. 오른손으로 하는 게 있거든. 이건 헷갈릴까 봐 안 해줄게. 해줘?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고 하면 해줄게. 헷갈릴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 오른손 지워버릴게. 자, 나중에 3학년 때쯤에 선생님이 오른손도 알려줄게. 응? 이거에 적용하는 게 오른손이거든. 자, 그러면 도손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자. 도손에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알통이 멋있는데, 인규? 알통이 없고 자, 살통이 있어요. 살통. 자, 알통이 타주할 만한데. 자, 도손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봤더니 도손에 작용하는 힘은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F는 BIL이라며, 그치? BIL이야. 그렇다면 얘는 얼분의 I 대신에 얼분의 브라보를 쓰게 되면 똑같아. 브라브라보가 돼버렸어. 응? 브라브라보가 됐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준료를 한번 볼게. 저항에서 소비하는 열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게. 얼에서 소비하는 거야. 자, 준열 P는 전압 곱하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야.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돼? 얼분의 브라보가 돼버리지. 자, 한편 인류를 한번 보자. 외력이 한 인류를 한번 볼게. 외력에 의한 인류는 P는 외력 곱하기 V가 되는데 외력은 자기력하고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외력은 자기력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얼분의 브라보가 돼버렸어. 브라보가 돼버렸어. 그래서 똑같은 경우를 주게 됐다. 전류는 기전력은 브라보. 전류는 얼분의 브라보. 힘은 얼분의 브라보. 인류 또는 준열은 얼분의 브라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관한 문제를 한번 줘보도록 하자. 연습. 연습이 practice exercise.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아직도 추워? 너희들? 지금 바람 안 가잖아. 온도만 좀 낮지? 바람 안 가. 자, 여기에 야, 이거 맞춘 사람 선생님 천원 걸까? 네. 응? 천원 걸까? 네. 내가 첫날에 따서 잡아서 말씀드리고. 아니야, 이거를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고 이거를 응용한 문제를 줘볼게. 싫어? 절대 못 풀지만. 선생님 천원 걸었다는 건 절대 풀 수 없다. 야. 과학고 형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디귿자 모양의 도선이 있는데 저항이 얼이라고 해요. 이 도선 사이의 폭이 자, L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걸 한번 보자. 선생님 어젯밤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모기 새끼가 꼭 불 끄면 나타나지. 불 켜면 없어져. 모기가 겁내 뿌렸는데도 어디 숨어 있다 계속 나타나는 거야. 몸에 모기약을 붙여야 돼. 자, 여기에 요즘 붙이는 모기약도 있다며 진짜. 안 되네, 뜨거워. 다른 거 다 뺏어봤어. 문에다가 붙이는 게 있대. 문으로 들어온다 그래갖고 그 문 쪽에다가 모기 기피하는 그 스티커 같은 게 있더라고. 그거 붙이면 모기가 안 온다던데. 우리는 그냥 다 몸에다. 자, 여기에 철사를, 질량이 M인 철사를 양쪽에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뚫어서 얘를 가만히 놓을 거야.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얘는 아랫방향으로 처음에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 mg가 나타날 거야. 중력 mg가 나타나. 그럼 힘을 받으니까 얘는 점점 어때?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얘가 속력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위치에서 얘가 속력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돼. 아랫방향으로는 그대로 어떤 힘이 나타나는데, mg라는 힘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위로 자기력이 나타나게 돼. 자기력이 나타나게 돼. 오케이? 저 힘이 나타나는 거야. 얼분의 브라브라브가. 그리고 시간이 더 충분히 지나게 되면 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똑같이 mg라는 힘이 똑같이 나타나고 위로 자기력이 나타났어. 이때 자기력은 좀 전보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거든. 속도가 점점 증가했거든. 그럼 속도가 증가하면 힘도 어떻게 돼?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특별할 때 중력과 자기력이 같아지게 된대. 같아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지? 이 철사는 무슨 운동을 할까? 두 힘이 같아지면 알자 힘이 뭐야? 0이야. 알자 힘이 0이야. 알자 힘이 0이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지? 등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돼. 이때 갖게 되는 이 속력을 우리는 VT라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종단 속도라고 해. 종단 속도라고 해. 그럼 종단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힘이 0이라는 것만 이용하면 되거든. 힘이 0이야. Fi는 아랫방향으로 mg 마이너스 자기력 얼분의 브라브라보가 되는 거지. 이때 속력은 VT가 되니까 브라브라본데 자 VT가 돼버려.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돼버렸대. 따라서 이 철사의 종단 속도 V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B제곱 L제곱분의 mg 라지 어리다고 해. 이거를 이용한 문제가 과학고에 진짜 자주 나와. 요번에 이미 진상과학고는 시험을 봤지. 진상과학고는 시험을 봤는데 1학년, 2학년 모두 똑같은 형태의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진짜 연습 문제를 하나 줘보도록 하지. 맞출 수? 절대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춘데도 시켜볼 거예요. 아직 없어. 목이 들어와. 갑자기 더워졌어? 다시 바람 세게 해줘? 바람 세게 해줘? 아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남자는 30판이야. 맞아, 30판이야. 난 여자야. 알겠긴 한데. 야, 3판에. 왜 네가 1위를 하는 축하하고 있어? 와, 내가 이겼다. 제목 다 줘. 뭔 소리야? 뭐 이제 5판 3선승까지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 빼기로 새로 처음부터. 가위바위보. 두 손.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와, 현우 멋있는데? 두 개 내는 게 요새. 진짜로 이해가 들어. 네가 뻗을지 몰랐는데. 자, 다시. 가위바위보. 하나만 하지. 저 손 아파서 저랬나 보다.
왜 막 바꿔? 아 진짜 마지막. 이게 바꿨어. 야 진짜 마지막 가위바위보. 하나, 하나, 빼. 아니, 가자. 내가 그랬다. 자,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문제 중엔 가장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한번 맛배기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야. 나중에 갖고 가면 너네들 진짜 놀랄 거야. 자, 디귿자 모양의 도선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간격은 L이에요. L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세타가 있고 저항은 R이라고 할게요. 이때 여기에 도선을 이렇게 갖다 올려놨어요. 그럼 도선은 원래 중력이 있는데 중력에 대해서 얘가 빗면을 타고 내려오겠지. 오케이? 그냥 원래 있으면 그냥 쭉 내려올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자기장을 걸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기장을 걸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렇다면 이 아이와 이 면 방향이 수직하지 않고 비슷한 방향, 어슷한 방향을 갖고 있겠네, 그치? 이때 얘가 내려오는 이 막대의, 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이 막대의 종단 속도는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지. 이야. 이야. 죽이네, 막. 물건이네? 물건이네? 이거는 절대 못 풀어. 5천 원 걸까? 내 눈에는 5만 원 것이죠. 5만 원 걸까? 네. 만약에 그럼 천갑이 받아야 되잖아. 5만 원이면 천갑이. 장갑. 그래서 선생님도 돈 벌지. 5천 원 걸까? 아니야, 너무 물질적인 것 같아. 1,000원만 걸어보자. 쥐도. 아니 자. 자, 침착하고 풀어봐, 인규야. 우린 그거 먹었어. 맞아. 자. 거긴 나도. 내가 딱 멋지게 했다. 누군가 맞히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아마스빈 쏜다. 반 전체. 그냥 그래봤자 우리끼리 지금 싸워. 4명인데 뭐. 그게 훨씬 더 빠르고 가성비도 없어. 시작 시간에 선생님 맞히면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아마스빈 쏜다. 슈퍼머리 좀 만들고. 쉬게? 그래, 체준. 저게. 맞추면 사랑해줄게. 과학고 형들은 전교 1등 나오면 선생님 반 다 데리고 나가서 고기 뷔페 가서 고기 먹잖아. 한우 싹둑싹둑. 야, 지갑 싹둑싹. 지갑 다이어트. 자,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지. 나도 알아보겠어. 살이야. 찍어 그냥. 아니. 문자로만 나와. 문자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없어. 아, 제곱수 빼고. 제곱수. 그러니까 제곱수. 정답은 네, L제곱, B제곱, B에 무슨 L제곱이야? LG전자다. 그니까. M의 세제곱. 선생님이 유튜브 보다가 아주 재미난 거를 발견했어. 자, 여기 23. 1. 뭔가 하나를 옮겨서 이렇게 등식을 성립하게 하래. 등호를 그으면 안 되고 어, 뭔가 하나만 추가해서요. 아니면 옮겨서요. 하나를 옮겨서. 맞다. 정답. 어? 너무 쉽다. 저 앞에 25의 2를 저기 위로 올리면 되네요. 진짜 너무 쉽다. 맞아요. 이 정도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곱수는 숫자로 나와요. 빨리 내가 하나 더 줬어. 너가 하나 더 줘. 자, 그냥 쌤이 풀까? 네.
무가 아니오야? 그럼 시온이가 책임지고 풀어야 돼? 오케이, 너무 좋다. 못 풀면 아마스빈 쏘기. 못 풀면 알아서. 시온이 한 달 용돈 다 나간다. 아니, 저 용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맞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마스빈 먹잖아. 무슨 아마스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찍어보자고. 찍어보자. 난 찍어본다. 왜 찍어? 아, 풀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얘 각이 세타잖아.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를 쓸 거라 했어. 저는 뭐 있었어요? 빛나네. 사인 세타분의 아니 아니 홍지호머리 따라하지 마. 그 가르마. 나 풀었어 얘들아. 그 홍지호 뭔데? L제곱 V제곱분의 사인 세타에 미안해 사실 못 보겠어. 와, 개멋있다. 넌 천재야. 자, 그럼 쌤이 풀어볼까요? 네.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자기장이 지면에 수직하게 내려오면 자기장이 나오는 면의 넓이는 지금 어떤 면을 나오냐면 이런 면을 나오게 돼. 지금 여기에 자, 노란 빗금칠 면적 부분을 자기장이 지나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비스듬하게 있다 보니까 면이 실제 지나는 것은 이 면에 대해서 나타난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요 넓이는 얼마가 되지? 얘는 지금 이 거리를 x라고 가정해 보면 얘를 x라고 가정해 보면 얘는 어떻게 돼 버리죠? L 곱하기 x가 얘 면적이 되죠. 그런데 자, 이 자기장이 지난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A는 얼마? L 곱하기 X에 대한 밑변 성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밑변 부분은 빗변에 대한 밑변 성분은 코사인 함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 그렇다면 자속 계산해 볼까? 자속 phi b는 B 곱하기 A야. 즉 얘는 B 곱하기 L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자속을 갖게 됐대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유도 기전력은 E는 크기가 마이너스 빼버릴게. 크기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가 되는데 얘는 B 곱하기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X 얘만 변하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썼어요. 일반적으로 X방향으로 흘러내려오는 값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니? 속력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볼까? 유도 전류는 I는 얼마가 돼? R분의 2가 돼버리니까 얘는 R분의 브라보 코사인 세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을 봐야 되는데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해. 자속이 증가하는 걸 싫어하는 이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 오케이? 면을 따라 나타난 게 아니고 이 A라는 면에 대해서 빗면이 아닌 A면에 대해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힘 F는 자,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도선이 받는 힘. 자, 도선이 받는 힘은 다음과 같다. F라는 녀석은 B 곱하기 I 곱하기 L이 되니까 얘는 R분의 B제곱 L제곱 V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얘를 옆에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자. 빗면을 옆에서 관찰한 모습이야. 자, 얘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중력이 있지. 중력이 있고 여기 경사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가 비스듬히 내려오려고 하는 이 힘은 얼마가 되니? mg? 네.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벌써 다 까먹었구나 여기. 자, 그 다음에 얘는 요 방향으로 F라는 힘이 나타나. 이 힘이야. 그럼 이 힘에 대해서 빗면 성분에 요 힘이 나타나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힘인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두 힘이 어떻게 돼? 같아져서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내려온다라고 해. 이 t는 터미널이란 뜻이야. 종단 속도라고 불러. 터미널 비러스트에서 종단 속도라고 해. 자, 그렇다면 이 막대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내려오려는 힘 mg 사인 세타 빼기 F라는 힘은 얼마가 됐지? 얼분의 BLVT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이 또 하나 또 있지. 코사인 세타가 0일 때 VT를 갖게 된다라고 했어. 따라서 얘는 얼분의 B제곱 제곱 빼먹었다. B제곱 L제곱 곱하기 VT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누구와 같아? mg 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해. 따라서 이 VT라는 값은 VT는 B제곱 L제곱분의 B제곱 L제곱 코사인 세타도 같이 가는구나.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mg 나절 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문제가 과학고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학교 내신 문제예요. 단골. 단골도 아니야.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라고 봐야 돼. 이해해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다. 아시겠죠? 요번에 진상과학고 1학년 형들, 2학년 형들 문제 동시에 나왔어. 인천과학고는 이게 통합과학에서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를 안 내겠다고 했대, 이 문제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건 좀 적어놓으면 어디 덧날까? 이건 어딘가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중학교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굉장히 많이 써먹어야 되거든. 너네 창의 토론마당 다음 절에 연습 문제 있어 이거. 그치? 다음 절. 다미는 안 적어 놓을게. 나도 힘들어. 어제 잠 못 잤어. 모기 새끼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잘하는 네가 이원빈이야? 네, 나 저번에 3일에 만든 거 있어. 유혹이죠, 유혹. 원빈이는 4일 동안 물만 먹었어. 4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다고? 응.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싫잖아. 아니 뭐 보상이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에 보상이 어딨어? 그건 너희 실력으로 나타나지. 네? 공부에는 아 그거 말고 보상이 실력으로 나타나지. 4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다고. 그럼 살 빠지잖아. 보상은 살 빠짐. 뭔가예요? 선생님이 그저께 케이블 TV 잠깐 보다가 아주 옛날 프로그램 배주더라고. 어떤 아저씨가 3일 동안에 14kg 뺐대. 에이. 종선이가 근데 의사가 경고했어. 종선이 그걸 많이 빼요. 콩팥과 그 다음에 콩팥이 신장이지 콩팥하고 위장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빼는데? 응? 운동하면서 땀으로 뺐나 봐. 그러다가 수분 부족으로 죽었겠는데? 아, 그 사람이 회사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살이 쪄갖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운동해갖고 뺀 거야. 14kg를. 만일 뺄 때는 그보다 더 뺐었대. 14kg 빼서 얼마 된 거예요? 14kg 빼갖고 그 사람이 거의 90kg였는데 70몇 kg까지 뺐어. 아니 친구가 110kg예요. 선생님 친구 중에 근데 키가 170.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걔는 180이 넘는데 근데 재혁이보다 작아. 체중이 125kg였어. 체중이 125kg였는데 얘가 대학교 입학하고 이제 지방에서 다니다 보니까 자취를 할 거 아니야. 혼자 집 얻어갖고 자기가 음식 같은 걸 해 먹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먹고 맨날 친구들하고 올려서 술 먹고 치킨 피자 족발. 담배를 또 겁내 많이 폈더니 체중이 이제 1학년 여름방학 됐는데 체중이 72kg인가 3kg 됐대. 담배 피면은 걔가 살 빼요? 막 살이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뚱뚱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20점짜리 시험 있잖아. 걔는 오래 달리기가 옛날에 너넨 오래 달리기 몇 미터 뛰니? 선생님 때는 1000m 뛰었거든. 오래 달리기 1000m 뛰었는데 1kg요? 1000m 뛰었는데 그거를 3분 20초 안에 3분 20초 안에 들어오면 만점이거든. 근데 걔는 기록이 무한대야. 출발을 하면 들어오질 못해. 1km를 못 뛴단 말이야. 그 다음에 턱걸이를 20번 해야지 만점인데 턱걸이를 시작하면은 팔로 딱 잡고 바로 떨어져. 0회. 그리고 멀리뛰기는 2m 20인가 2m 30이 만점인데 얘가 뛰면은 110? 오, 나보다 잘하네. 여기서 여기 뛰는 거야. 딱 뛰었는데. 그 다음에 100m 달리기는 기본 25초. 25초. 멀리 던지기는 그나마 그래도 한 40m 나가고 윗몸 일으키기는 뚱뚱한데 불구하고 의외로 잘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못하거든. 그래갖고 걔가 15점이 나오게 생겨갖고 옛날에는 부정행위를 했지. 학교 체육 선생님이 대학 가야 되니까 야, 쟤 오래 달리기 할 때 누가 대신 뛰어. 그래갖고 다 정해줬어. 20점? 쌤 근데 저희 오늘 50분을 내주신 거예요. 55분에 55분이요? 쉬는 시간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저희 여태까지 다 5분씩 쉬었는데. 그러니까 살치살을요. 10kg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제 친구가 다이어트 하는데 살치살 10kg 먹는 그게 다이어트야? 야 600g이 한 근이야. 거의 우연이네. 10kg를 어떻게 먹어? 1인분을 준우가 보통 150으로 적지 않나? 아 근데 준우가 작년에 라면을 한 5개 넘게 먹었거든. 준우 아침에 햄버거 5개 먹고 햄킬려. 푸드파이터 싸? 걔가 가볍게 먹고. 쥐양도 아닌데 무슨 살치살을 10kg를 먹어? 진짜 음식으로 빼는. 쯔양이 많이 먹어요? 어찌랑 되게 많이 먹어. 쯔양이 많이 먹고 희 어쩌고 먹어요? 히밥이 왕이지. 시간이죠? 근데 차이는 있어. 히밥은 빠르게 많이 먹고 찌양은 천천히 많이 먹고. 그러면은 찌양은 그리고 분식집까지 채웠으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 야, 뭐 먹어서 돈 벌면은 먹는 걸로 돈 벌면 행복한 거지. 힘들 것 같아. 아, 찌양이라는 친구가 이래서 먹방을 찍게 됐대더라.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나게 먹었대. 옛날에 그래갖고 할머니 집에 갔는데 알바하고 하는데 생활비로 용돈 알바 한 빈이 생활비 중에 90 몇 %가 식비래. 그래갖고 한 달에 그래도 항상 배고프다고 해. 그래갖고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치 먹었는데 배고프대. 그래갖고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먹는데 먹방 한번 찍어봐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찍었는데 그걸로 한 달에 820만 원. 수억씩 벌지. 이렇게 820만 원. 희
820만이야? 와. 거기가 저항분식까지 차렸으니까 그럼 한 달에 몇 억이 되겠다. 자, 1년에 몇십 억 버네? 그럼 1년에 식비가 한 1억 쓰나? 프랜차이즈야? 프랜차이즈가 차렸어. 쟤. 음식점 차렸어? 네? 음식점 차렸어? 네, 집 차렸다. 망하잖아. 아니에요. 지가 다 먹잖아. 저항분식 맛있어요. 팔 거 뭐? 가봤어? 난 가봤지. 어때? 맛있어. 이상한 메뉴 많아. 멋있다. 무슨 메뉴? 자, 그러면 균일한 자기정 속에서 움직이는 사각구이를 보자. 그럼 잘하는 거야. 저는 공부만 해서 세상 설정을 모르요.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사각구이.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가장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서 보자. 여기에 X축 방향이 있는데 말이야. 특별한 영역에 자기장이 놓여 있다라고 할게. 여기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 이 정도만 한 대 더 맞아야 될 것 같아. 자, 이때 여기에 작은 사각 도선이 있어.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자. 자, 이 영역 밖에는 자기장이 없단 말이야. 얘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아무 일도 없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얘가 이곳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에 뭐가 생기지? 자기장이 속한 영역이 생기지. 자속이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와. 그럼 자속이 어떻게 되지? 이 영역에서 자속이 어떻게 돼? 증가하지. 자속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야 되겠지. 면적이 증가해갖고 자속이 증가한단 말이야. 오케이? 면적이 증가하면 자기장은 어떻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대. 자, 그리고 얘가 중간에 역시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진행을 한다면, 속도가 일정하게 진행한다면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 자속이 변할까 안 변할까? 자기장 곱하기 자기장이 포함된 면적이거든. 면적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또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다가 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부분의 자속이 어떻게 되지? 자속이 감소되겠지. 자속이 감소되면 면적이 줄어도 자속이 감소되거든. 자기장을 어떻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대. 오케이? 그리고 다 나오면 아무 일도 있다 없다? 다 나오면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해. 이것도 여러 개 겹쳐서 수능에 많이 이용하는 주제입니다. 이건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사각 도선이 통과할 때 사각 도선의 도선면을 지나는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사각 도선이 지나는 위치에 따라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변하게 된다. 자,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어. 이 위치에서는 사각 도선의 면을 지나는 자기장이 없으므로 자속이 0이다. 자속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위치에서 자기장 속에 도선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에 자속을 유도하게 된다.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렌츠 법칙에서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이번에는 3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만.
네, 다녀오세요. 아 진짜. 야 쓰려고. 자, 3의 위치에 있을 때 사각 도선을 지나는 자속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4 위치에 있을 때 나오고 있는 위치지. 자기장 속에 있던 도선이 자기장 밖으로 나가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자속이 유도되어진다. 렌츠 법칙이죠. 자,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5의 위치에 있을 때 사각 도선의 면을 지나는 자기장이 없으므로 자속이 0이 된다. 유도 전류가 흐르질 않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옆쪽에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사용하는 건 지금 안 알려줄게. 오케이? 니네 책에는 있지? 오른손 법칙 얘기는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고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 두 번째 그림, 사이드 코치에. 그것도 지금은 앞쪽에서 배운 내용이 없어서 앞쪽에서 배운 내용이 없어서 지금은 안 할게. 전위 개념 배워야 되는데. 자, 그리고 좀 이따가 개념 다지기 하고 문제 풀면 되시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클린 시간에 너희 선생님이 다른 문제 풀어서 형들한테 보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문제 풀어야 돼 갖고 그 시간을 좀 그렇게 쓰기로 하자 오늘은.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보자. 맴돌이 전류라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영재학교 같은 시험에 응용돼 줄 수 있어. 영재학교 시험 등에 응용돼 줄 수 있으니까 잘 봐둡시다. 자, 여기 알루미늄이 있어요. 자, 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이 있어. 알루미늄은 자석에 잘 안 붙는 물질이야. 센 자석에는 반응을 해. 센 자석이 가해지면 얘는 자석을 밀어내. 센 자석일 경우에. 근데 보통 자석은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아무 반응이 없는 이러한 아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 이 위에 자석을 하나, 막대 자석을 하나 갖다 놔 볼게요. 여기 막대 자석을 이 금속판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자, 얘는 N극을 갖다 올려놨다라고 하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석을 앞방향으로 운동을 시켜보자. V라는 속도로 운동을 시켰대요. V라는 속도로 운동을 시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지? V라는 속도로 운동을 시키면 이 금속판의 앞부분은 얘가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싫어하다 보니까 이쪽에 무슨 극을 형성해야 돼? 윗면에 N극을 형성해야 되니까 금속판에 이러한 자기장을 형성해야 되거든. 판에서. 그러면 이 주변에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감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금속판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전류가 생기는 거야. 반면에 뒤쪽은 N극이 나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이쪽에 무슨 극을 형성해야 돼? N극을 형성해야 되거든. 그럼 자기장이 내려가야 돼. 그럼 이 방향에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대. 그래서 합쳐져서 중앙에 굉장히 센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들을 뭐라고? 맴돌이 전류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얘를 두께가 있는 금속판이라고 가정하고 그걸로 한번 볼까? 이쪽에 금속판이 이렇게 있어.
얘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여기에 무슨 극이 있다고? N극이 있는 거야. 그럼 N극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싫어하는 방향으로 N극을 형성하겠지. 얘가 만약에 앞쪽으로 움직인다면. 그럼 전류가 이쪽에서는 어떻게 흘러야 돼? 이쪽에서는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가, 이쪽에서는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쪽은 N극이 나가잖아. N극이 나가는 걸 얘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나오는 전류, 이쪽에서는 들어가는 전류. 그래서 굉장히 센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맴돌이 전류라고 해. 이 맴돌이 전류에 대한 현상으로 재미난 게 하나 있지. 만약에 플라스틱 통에다가, 얘가 만약에 플라스틱 통이래, 굉장히 센 네오디뮴 자석을 갖다가 떨어뜨려 보도록 하자. 만약에 아래 N극이 있고 뒤쪽에 S극이 있다면 플라스틱은 자석과 아무런 반응을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니까 얘는 무슨 운동하지? 자유낙하 운동으로 뚝 떨어질 거야. 그런데 이 관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구리관이라고 해봐봐. 구리관이야, 구리관. 구리로 만든 관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이쪽은 N극이고 이쪽이 S극인데 아래쪽은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서 아래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N극을 형성하게 돼. 형성하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네? 그치? 이렇게 흐르게 돼. 반면에 위쪽은 얘가 나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아래쪽으로 N극을 형성하게 돼. 그럼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지? 그러면 이 자석은 이 안에서 이런 힘을 받게 돼.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지. 윗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돼. 근데 자기력 크기와 중력 크기가 어때? 같아져서 아래로 속력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아까 했던 종단 속도 갖고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냐면 유튜브에다가 이걸 한번 검색해 봐봐. 에디 커런트라는 게 있거든. 에디 커런트라는 걸 쳐보면 느껴지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속도가. 땅만 툭 떨어지는데. 신기하지? 그리고 어떤 멍충이가 이런 실험을 했어. 코일을, 이 구리관 대신에 코일을 감아놨어. 실험이 되나 안 되나 봤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될까? 서로 전류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자유낙하 하듯이 뚝 떨어지게 된다라고. 아시겠슈?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거 이용해서 만든 게 자이로드롭 있죠?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자이로드롭 브레이크는 스무스하잖아. 그 자이로드롭 브레이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